플레이트 한번 치고.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정확히는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항상 부등식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 방정식이랑 연결되어 있어. 왜냐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기준으로? 둘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항상 이 부등식의 경계는 둘이 같은 이 방정식이 될 때가 부등식의 경계가 되는 거니까, 항상 부등식을 다룰 때는 방정식을 먼저 다룬 다음에 부등식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나는 일단 2차 부등식 보기 전에 먼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야. 이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 fx라고 하는 2차식이 있어. 근데 fx는 0이다. 자, 요 방정식은 내가 어떤 두 함수를 연립한 거랑 똑같다 그랬어? y는 fx라고 하는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무슨 축을 나타내는 거야? x축, y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 그러면 얘는 x축을 나타내는 거고, 둘이 연립했다는 말은 그래프로 치면 얘네들의 뭘 보겠다는 말? 교점을 보겠다는 말. 이 교점이 바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무슨 근? 실근이다. 왜냐면 허근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x축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두 점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 실근이 하나라는 말이니까 중근을 갖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지 않으면 실근을 갖지 않고 허근을 갖게 되는 거고,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근, 중근, 허근이니까 근의 종류, 개수랑 관련이지. 그러면 판별식으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요 관점, 결국에 지금 fx가 0이 되는 때는 x축과 만나는 때가 된다, 이 얘기였어. 자, 그럼 얘가 부등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고 하면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y는 0보다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요 관점으로 바뀌는 거겠지? 부등식에서 대소 관계는 그래프에서의 상하 관계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지는 상태로 접근을 하면 좋겠지? 자, 물론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볼록인 것, 위로 볼록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점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으나,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자, 그러면 fx가 요렇게 있다고 쳐. y는 fx,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알파랑 베타야. 자, 그러면 봐봐, fx가 0보다 크다, 그리고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뉘는 거겠지. 자, 근데 f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y는 fx,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을 이 부등식의 해로 가진다라는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내가 이 그래프는 교점을 기준으로 위치 관계가 엇갈린다 그랬지. 무슨 말이야?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누가 더 위쪽에 있어?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지. 근데 알파라고 하는 교점을 지나버리잖아? 누가 더 위쪽에 있게 되는 거야? x축이, y는 0이 더 위쪽에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점을 기준으로 계속 관계가 바뀐다고. 그러면 이 경계가 뭐가 되는 거겠어? 교점일 때가 관계가 되는 거겠지. 교점을 기준으로 살펴보잖아? fx,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알파, 베타, 교점을 기준으로 바깥쪽 범위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되어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말은 fx가 0보다 작다는 말은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교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 이번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알파부터 베타 사이가 돼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부등식의 해의 경계에 있지, 요거는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다 그랬어. 실제로 어떻게 돼? 지금 이 부등식들의 해의 경계가 알파랑 베타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방정식인 fx는 0이 두 실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되지?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고 부등식의 경계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130페이지에 있는 표 있지? 130페이지에 있는 표를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범위를 쪼개가지고 볼 수가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를 가정해서 볼 거야. 자, 그러면 x축과의 관계, x축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교점의 개수를 본다는 말이거든.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빵개일 수도 있어. 그거를 판별식으로 관찰하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떤 모양이겠어?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그냥 중근이니까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내가 부등식을 네 가지 종류로 쪼개볼 수 있잖아.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렇게 해가지고 관찰하잖아. 그러면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초가 0보다 크다. 요거랑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호만 붙여가지고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만 그리고 등호를 붙여가지고 이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쓸까? 파란색으로 쓸 건데, 자, 보시면 자,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말은 2차 함수가 y는 0,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두 근 기준으로 바깥쪽 범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둘의 차이는 등호가 있다. 0이 되어도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둘이 같아도 괜찮다는 말이야. 그러면 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어도 괜찮은 거니까 여기에 뭐만 추가해주면 돼? 등호만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가 알파 이하거나 x가 베타 이상이거나. 요거 외우는 거 절대 아니야. 직접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관찰하는 거야. 크다는 말은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는 말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범위를 보는 거지. 자, 그리고 0보다 작아지면 이제 알파 베타의 사이 범위가 되는 거겠지?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0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일 때는 이제 포함하는 거지? 그럼 등호만 붙여주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0일 때 보면 다시 한번 관찰해 볼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다 있는 거 안 돼. 둘이 만나는 거 안 돼. 그럼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딱 하나, 다 있는 지점 누구를 제외하고? 알파를 제외하고겠지.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되겠네.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호를 포함해버리면 x축과 만나고 있어. x축에 다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야. 그러면 알파까지도 포함해버리니까 그냥 실수 전체가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음수가 되는 지점 있어 없어? 해봤자 0까지밖에 없지. 음수가 되는 지점 없지. 그러면 존재 안 하는 거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거나 0이 되어도 괜찮아. 근데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딱 0이 되는 지점 알파는 있을 거야. 그러면 해가 딱 마치 방정식처럼 하나만 나와버리는 거겠지? 자,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프 그려놓고 관찰하는 거야. 자,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x축과의 교점 없이 붕 떠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냐? 자, 이때는 0보다 크면 당연히 애초에 실수 전체가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여기는 0보다 커도 되고 0이 되어도 괜찮은 건데 어차피 0보다 큰 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얘도 역시 실수 전체가 되겠지. 자, 그리고 0보다 작은 거 없을 거고요. 0인 것조차 없을 거니까 여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세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여러 차례 강조해. 이걸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직접 관찰해서 보자는 거야. 그럼 나중가나 얘는 아래로 블록의 상황에 0보다 크다 그러면 두분의 바깥쪽 범위, 0보다 작다 그러면 두분의 사이 범위.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야지 0보다 크면 두분의 바깥쪽 범위, 0보다 작으면 두분의 사이 범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어떤 케이스도 있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위로 블록이면 반대가 돼버리거든. 이런 식으로 반대가 이 둘이 자리를 바꿔버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직접
해당하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직접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관찰해야 되지. 이 표를 절대로 외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얘를 외워가지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를 외워가지고 처리해버리잖아? 그럼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고 과정이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넘버의 뭔가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수학은 뭔가 쌓아가는 학문이야. 여기서 뭔가를 쌓아야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외우지 마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의 작성은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해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랑 유사하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유형들을 가지고 다뤄볼게. 자, 그래서 지금 몇 분 남았나? 10분 남았지. 그럼 10분 타이머를. 이게 저번처럼 또 30분 넘어버리면 내가 좀 카메라에다가 빠트 날려버리면 꺼버릴지도 몰라. 30분씩 칼같이 끊어가지고. 회사에 지금 놀러 갔지만 또 우리의 이런 수업을 공유해주면 좋지 않겠니? 어떻게 그냥 우리 놀러 가는 친구들 배제해? 네, 볼까요? 볼 거야. 볼 거라고 믿어. 안 볼 거야, 제가 너는? 예? 나는 믿는데. 난 너네가 다 볼 거라고 믿는데. 아유. 근데 걔네만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야. 물론 그 친구들이 보면, 그 친구들도 보면 좋겠지만, 내가 왜 그 친구들이랑 그러냐면, 얘는 내가 나중에 또 써먹을지도 모르잖아. 실명 언급을 자제하려고 해. 아까 이전 타임에는 도입 타임이었는데, 저기에 졸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이름 안 부르고, 거기 젊은이를 불렀었어. 자, 그래서 유형 1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문제 92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면서 부등식을 어떤 관점으로, 그래프의 관점으로 관찰할 때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먼저 이야기 해볼 거야. 검색을 다 썼으니까 이거 내려놓고 하나 꺼내놓은 다음에 시작했어. 나는 이거 다시 내가 돌려볼 자신이 없다. 사실 원래 이거 내가 다시 돌아보면서 피드백하고 해야 되거든. 근데 좀 항마력 딸려서 못 보겠어. 사실 이 동네에서 막 영상 올리시는 분들 것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뭐 청주에서 올리시는 분들 것도 많고, 가경동에 있는 학원 같은 데 있잖아. 대형 학원에서 올리는 것도 봤고, 막 당연히 이제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분 내 영상은 내가 질리도록 봤고 해서 뭔가 보는데 이게 내 영상도 좀 보면 좀 아무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영상에 남는 거니까 이쁘게 그려볼게. 924번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함수는 a,0이랑 원점 0,0을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은 b,0이랑 d,0을 이런 식으로 지나갈 텐데 어디서 만나냐? C일 때 만난다 그랬고, 아래로 블록인 함수를 y는 fx라고 하고 위로 블록인 함수를 y는 gx라고 한 다음에 관찰할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 gx가 0보다 크도록 하는 x의 범위, 해라고 하는 거는 x의 범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재명아 미안한데 이름 불렀어. 둘이 어차피 이거 우리밖에 안 볼 거야. 내가 부터 우리밖에 안 봐. 해봤자 서연아 너 박제됐어. 네. 박제됐다고. 내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평생 남겨버릴 거야. 무슨 서연인지 모르겠으나 차서연인지 육서연인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차한테 보여줘. 올라와. 차서연 잘 지내니? 자,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말은 쉣? 다 들어가고 있어. 왜? 내가 잔소리 해가지고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잖아. 정 들어서 그래. 왜? 내가 무슨 사람 고명을 해서 뭘 했어? 왜 비협조적으로 할 거야? 박재경. 여기 이름 박제됐다. 자, 재명아. 둘이 곱한 게 양수라는 말은 둘의 부호가 같다는 말이지. 그러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엔 둘 다 플러스인데 보자. 자, 그러면 플러스가 되려면 fx 기준으로는 a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애초에 a보다 작아버리면 gx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구간은 애초에 포함도 안 되겠지? 봐봐. 이 0보다 큰 구간에서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구해버릴까? 따로따로 구해버릴게. 자,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지. x가 a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크거나. 자, 이거랑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b에서부터 d까지 이 사이 범위가 되는 거겠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우리 수직선에서 공통범위를 찾자. f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g도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a, b, 0, 그 다음에 d 이렇게 잡아버리면 a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b랑 d 사이 공통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d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둘 다 음수가 되는 범위. 자, 그럼 봐봐. fx가 양수가 되는 범위가 a랑 0을 기준으로 바깥쪽 범위였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부호가 반대.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a랑 0 사이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a부터 0까지 이렇게 되겠고 gx가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은 봐봐. 플러스일 때 사이 범위였지? 마이너스일 때 바깥쪽 범위가 될 거야. x가 b보다 작거나 x가 d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a, b, 0, d 이렇게 잡아놓고 a부터 0까지 그 다음에 b보다 작거나 d보다 크거나 공통범위는 a부터 b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도 괜찮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어도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0부터 d까지거나 a부터 b까지거나 이렇게 두 범위가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몇 번이야? a부터 b까지 혹은 0부터 d까지니까 5번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곱이 0이란 말은 언제나 곱한 거의 부호는 둘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줘야 돼. 그럼 둘의 부호가 같거나 그러니까 f도 플러스고 g도 플러스고 이 케이스랑 f도 g도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 나눠가지고 관찰해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925번 문제를 볼 거거든. 자, 925번 문제는 요 식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925번 문제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랑 y는 mx 플러스 n. 요거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니까 포물선, 직선 이런 형태일 거야. 자,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 2차 함수는 마이너스 4랑 2를 지나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그리고 교점의 좌표가 한쪽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한쪽은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2차 식이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 해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런데 얘 보면 뭔가 mx랑 n이 좌변으로 넘어오면서 이항돼가지고 합쳐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지? 그럼 반대로 뭐 해보자? 분리해보자. 왜냐면 나 이 그래프는 몰라. 근데 ax제곱 bxc 요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mx 플러스 n 1차 함수의 그래프 알고 있거든? 분리해서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mx랑 n을 다시 원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플러스 n 이하가 되겠지. 자,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말이야. 자, 근데 그래프의 위아래 상하관계가 바뀌는 지점은 교점을 기준으로 바뀐다고. 자, 근데 2차 함수가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 범위가 돼야 되겠지. 두 교점 기준으로 사이의 범위, 안쪽의 범위가 돼야 될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랑 3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x, 3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 드모가 있으니까 둘이 같아도 상관없지. 같은 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교점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건 외운 게 아니라 그래프를 관찰하고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아래에 있냐. 항상 기준은 교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해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건 사실 방정식을 푸는 거다. 왜? 어차피 2차 부등식 해의 경계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거니까.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될 거야? 인수분해해야 되겠지?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하기. 이거 문제 보겠습니다. 끊어야 돼. 응? 안 끊어도 되네? 10분 더 해도 되네? 바뀌었다. 이제 20분 넘어왔잖아. 어이. 낚였단 말이지. (927번) 보시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해서 그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있나 세면 되는 거겠지? 정수의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2차 부등식 역시 얘를 풀려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겨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전개해서 다시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좌변 전개하면 3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바깥쪽 곱하면 12x니까 10x가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8 얘가 2x 마이너스 5보다 작다니까 우변의 식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3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1, 3, 3, 1 해놓고 1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9 마이너스 1 플러스 8 되겠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3 3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나중에는 얘를 가지고 바로 그냥 풀어버릴 건데 일단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여기서 x축을 통과하겠지? 자, 이 그래프가 0보다 작다는 말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 두 근, 교점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3분의 1, 두 근의 안쪽 사이에 들어있는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안에 정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리고 마이너스 3도 경계 포함 안 하지? 정수 몇 개 들어있는 거야? 3개 들어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다음 이제 928번 문제 한번 볼 건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뭐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지? 자, 봐봐.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내가 뭐랑 똑같다 그랬어?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건 누구의 근인 거야? 여기를 등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정식 만들었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고 두 근의 차는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못 구해. 그러면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1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K라고 하면 요 사이의 관계 뭐라고 볼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러면 K 제곱은 32가 되는데 원래 K는 그러면 얼마 루트 32가 될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봐봐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 베타가 더 크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기본적으로 음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0인데 루트 32는 요거 16 곱하기 2니까 16이 4로 빠져나오면서 마이너스 4 루트 2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끊어놓고 유형 3번 넘어가면서